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막 궁금해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가 되기 전에 당신에게도 소망하는 내일과 기대하는 미래가 있었을 텐데. 엄마가 된 이후로는 자신을 내려놓은 채 온전히 누나와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고마운 마음 한편에 미안한 마음이 차분하게 내려앉는다. 늘 오늘을 살아내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던 엄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태원준 작가 여행 에세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라는 책에 실린 글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태원준 작가.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행이 별거냐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준 책방의 책 주치의께서 이 책을 골라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등장하시자마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깍 교수님 과잠 입으신 거예요? 하셨는데 네, 우리 과 과잠입니다. 네. 지금 08 써 있는 거 보면 네. 08학번 건가요? 아니요, 80학번이라는 뜻입니다. 네. 교수님 80학번.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읽어가지고 08로 읽었네요. 네. 이렇게 또 학생들이 교수님 과잠바 입은 거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네, 뭐 좋아하죠. 뭐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왠지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 또 학생들이 있다면 네. 어머 교수님 저기서 또 입고 오시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영준 책방에서 골라주신 책이 태원준 작가의 책이었어요. 태원준 작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실은 제가 원고 받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합대회 한번 해야 되는 게 요일별로 나오시는 그 고정 출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요일만 알고 다른 요일 모르세요. 네, 그래서 월수금이 제가 이제 수업이 이제 요 근처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월요일 오는 차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듣는 편인데 네. 수금을 안 듣는데 하여간 저도 실은 원고 받기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네.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골랐는데 어떻게 우리 패밀리인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80학번이시라고 했더니 어머 그 연세로 안 보여서 안 여쭤봤는데 정말 동안이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화질이 아주 좋진 않아서 살짝 볼샷이 보이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준 책방에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맞춤 책 처방을 해드릴 텐데요. 책 처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책 처방이라는 말머리 달아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또 어떤 사연이시길래 태원준 작가의 책이 처방이 됐을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7802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28살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요. 회사와 집이 멀어서 자취를 됐습니다. 그동안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는데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인 거 있죠. 애가 덩치만 컸지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손이 필요하거든요. 자취생을 위한 추천 도서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또 이 사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28살 아들이 물가에 내놓은 그 아이처럼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28살이면 일단 다 컸는데도 엄마한테는 아들이 아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뭐 짧은 사연인데도 불구하고 저 요 사연 몇 줄에도 정말 이 어머니의 아들 사랑을 그냥 다 보았습니다. 품에 데리고 있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머니까
아들 힘들까봐 이제 원룸을 얻어 주신 거죠. 근데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을지 겨울에 춥지는 않을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어머니께서. 네. 제가 실은 너무 오바인지는 몰라도 그 원룸 결정하실 때 아마 따라가셨을 것이다 틀림없이. 분명 그러셨겠죠.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제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사설이 긴 이유는 오늘 책 처방을 조금 다르게 시작할까 해서입니다. 뭔가요? 이 평범한 처방은 이제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읽힐 책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이 읽고 거꾸로 엄마가 아들에게 위로를 그 받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태원준 작가의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입니다. 네.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태원준 작가랑 이 어머님 을 함께 방송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로망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를 데리고 세계 일주를 다녀준다면. 당연하죠. 사실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 태원준 작가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럴 겁니다. 뭐 싶기도 네. 하고 그런데 300일간 어머니랑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그것도 쉽지 않은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쓴 여행기가 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에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엄마가 아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 이 책을 처방한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좀 안심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이제 아들이 자취를 시작하고 나면 아들은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간 몇 달간이겠지만 집으로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만들어서 아들에게 이제 저녁을 차려주는데 일요일 날 밤이 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자취방으로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그냥 가는 건 단순히 가는 건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작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매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이 그냥 엄마의 가슴 매주 이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말에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인이라도 생기면 이제 엄마는 뒷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 책 처방의 방향성을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 거꾸로 이 책을 아들이 읽고 우리 엄마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엄마 마음 알아주기 처방을 한 겁니다. 네. 아들이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길 네. 바라면서 아들한테 이 책 읽어봐라.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 옛날 광고 중에 네. 애야 집이 좀 춥구나. 누구네 집에 누가 보일러를 놨다더라. 네, 뭐 땡땡 보일라. 네, 네. 그런 광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감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이 책이 2013년에 출간이 됐어요. 뭐 지금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엄마 아들이 단둘이서 그것도 젊은 아들이 뭔가 회사나 이런 것들을 다 뭔가 밀어놓고 정리하고, 네. 엄마와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책 쭉 읽으시면서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셨나요? 뭐 일단 그 책 내용 중에 그 태원준 작가 아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참 재미있게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아들의 엄마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집중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엄마랑 이제 대화하는 거를 대본처럼 이제 책에 썼어요. 그다음에 사진이 아주 적절하게 배열돼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냥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한편의 가슴 뭉클한 영화를 본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서서 저희 영준 책방의 문을 열었던 글귀의 첫 문장이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막 궁금해져. 이게 그 태원준 작가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실제 인터뷰를 할 때도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어떤 예, 마음이셨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동안은 정말 살기 바빠서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내야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디 갈까? 내일은 우리 아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 줄까? 아무것도 자기는 준비하지 않은 채로 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그 새로운 세상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근데 이 말에는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과거 삶에 많은 그럼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럼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엄마도 꿈 많은 소녀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위아래 끼어 있는 세대가 이제 이 태원윤 작가의 어머님 세대인데, 근데 실은 그 어머님들도 아까 뭐 아나운서 잠깐 말해줬지만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어디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 다 큰 아들하고 해외 여행 가는 게 최고의 위시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 가능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남편은 집에 두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따라가면 뭐 잔소리도 많아지고 또 슬며시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엄마를 맡기기도 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앞세워서 가는 여행은 제 아버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 흐뭇하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서 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아들을 걱정만 하지 말고 아들한테 야, 나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한번 슬쩍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아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처방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아들이 요걸 읽고 갑자기 엄마 나 그럼 회사 그만두고 엄마랑 세계여행 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절대 안 되긴 하지만, 네. 이 청취자분께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네, 일단 안심하라는 거죠. 아들은 정말로 혼자서도 저의 경우도 보면 잘하더라고요. 얄미울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거나 외로우면 알아서 엄마 옆으로 쪼록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취한 아들 한번 믿어보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책 처방하면서도 제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걸 선물한다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제 멀리 있는 큰아이에게 책을 쓱 보내보려고 그래요. 택배로요. 그래서 네. 야, 나도 너랑 이게 해외여행 가고 싶어. 슬쩍 한번 저도 옆구리 찔러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아드님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또 잘 지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 아들이 더 멋지게 성장해서 또 엄마한테 어떤 효도를 할지 그런 기대감으로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올해 출판된 책을 한번 추천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과거에 나온 책을 추천한 거는 이제 제 복선으로 도서관에 가서 좀 보라는 의미가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책 올해 나온 책을 추천하면 이제 사셔야 될 확률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보내준 사연에 좀 적합한 책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아들들에게 이제 다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윤태진님의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라는 책입니다. 왠지 좀 아들들한테 전하는 인생 지침서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뭐 달콤한 초콜릿 같이 처음부터 재미있게 읽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설렁탕처럼 구수한 격언집에 가까운 책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아버지가 아이를 앉혀놓고 직접 말로 하면 아마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깨어나면 즉시 이불 밖으로 나와라, 소식해라, 어리석은 자를 멀리해라 등등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해라 마라채로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어서요. 약간 잔소리 같이. 네. 네. 그런데 내용은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니 보시면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라고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같이 어머니나 아버님이 평소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주고 잘 모아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연 보내준 어머니께서 요번에 아들에게 엄마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그냥 봐줘 하고 그냥 아들 앞에 무심히 그냥 책을 한번 툭 던져놓고 오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굉장히 현명한 분 같아요. 28세 번듯한 직장을 간 걸 보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엄마의 의도를 눈치채서 아마 잘 챙겨서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책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도 다 졸업하고 어떤 스승님이 이제 지금 막 매일 만나는 선생님이 없는 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너한테 이런 잔소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값진 거야.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거나 네. 하면 이 책이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었어요. 짧게 보내주셨는데 5220 청취자님께서 재테크 관련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즘 3040 세대들이 정말 관심 많은 게 또 이 재테크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네, 그 5220번 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면 제가 이 재테크 책은 최고야라고 알면 제가 이루고 살겠습니까? 교수님이 저도 어땠어요?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30대 분이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우리 학교 도서관 베스트셀러 목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책의 한 권을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대학 도서관에 재테크 책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잘 모아놨으니까 한번 공공도서관에서 찾기 어려우시면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전부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대출도 해주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게도 해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요새는 이제 지역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 관련 책이라든가 혹은 요새 토익 만점 맞는 책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보다는 대학 도서관에서 훨씬 많이 이런 책들을 구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필요한 책이 혹여 공공도서관에 없으면 지역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방문하면 원하는 책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네. 그 청취자들께서 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시기 전에 대학 도서관 직원에게 우리 이 대학도 그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 여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열 겁니다. 그래서 혹여 아까 보내신 청취자분께서도 이제 좋은 재테크 책을 발견하면 네. 전화 조윤지 아나운서께 이 책 읽으면 대박입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네. 저도 재테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한번 묻어가 봐야겠네요. 지금 9495 청취자님께서 라디오 이제 켰는데 좀 전에 소개된 어머니와 여행기 책 제목이 뭔가요? 하셨거든요. 네, 태원준 작가의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라는 네. 책이고요. 네. 또 2주마다 금요일에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함께 하시면 태원준 작가의 또 여행 추천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제 영준 책방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신청곡 있으시다면서요. 네. 7802님을 위해서요. 제가 특별히 신청을 하는 건데 김범수의 집밥입니다. 네, 이 노래 또 엄마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김범수의 집밥 띄워드리면서 남영준 교수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